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31번 빈칸 지문 듣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1. A focus on ethnic identity and attitudes among members of a minority group may prove to be fruitful in understanding their linguistic choices. Attitudes are developed through experience and learning in social contexts. Studies of language death have shown that when a minority language loses domains, this will lead to pressure on the minority population. A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language of the minority group is likely to develop, and at one point, the minority group will abandon their own language and shift to the majority language.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minority language may next lead to parents no longer transmitting their own language to the children, and the language will then be out of use. The negative attitude is not only related to the minority language, but also to the language users, and language shift can be seen as a strategy for obtaining an identity that is positively evaluated, and the minority members thus find that they have to deny their ethnic identity.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31번 빈칸 문제를 시작하겠는데 이 지문은 문법을 따로 하지 않고 중요한 문법이 몇 개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하면서 문법도 같이 합니다. 이 지문은 논리 구조가 인과관계 구조입니다. 나름 재밌습니다, 이게 지문이.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독해를 처음에 할 때 첫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까지 필자가 어떤 의도로 이 지문을 써내려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는데 한 50% 이상 역할을 해줍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ethnic identity가 민족 정체성이라는 단어죠. 이런 단어는 수능까지 외우고 가야 됩니다. And attitude, 태도, among members of minority group이죠. 소수민족 집단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 문장을 일단은 끊어주면은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민족 정체성과 태도에 대한 초점,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렇게 요약하죠. 다시 한 번 더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 소수민족 집단의 민족 정체성과 그 사람들이 태도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는 것은 또는 초점을 맞추는 것은 may prove to be fruitful. 이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모의평가에 나온 단어입니다. in understanding their linguistic choices입니다. 그들의 언어의 선택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것으로 입증될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호한 점이 있죠. 소수민족 집단은 자기들의 언어가 있어요, 나름. 우리가 한국어가 있듯이. 그런데 지금 이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민족 정체성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보는 것은 그들의 언어 선택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원래의 언어, 모국어를 빼고서 다른 언어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내용은 소수민족 집단이 왜 자기 모국어보다도 다른 언어 선택을 하느냐, 그런 과정들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미상으로도. Attitudes are developed through experience and learning in social context입니다. 태도는 are developed. 이때 develop은 형성하다 뜻으로서 이해하면 좀 부드러워요. 태도가 형성이 돼요. 뭘 통해서? 사회적인 컨텍스트는 상황이나 맥락이죠.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의 그들의 경험과 배움, 학습을 통해서 태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udies of Language Death입니다. 언어 소멸이죠. 언어 사멸. 언어가 죽는 겁니다. 언어 사멸에 대한 연구는 have shown, 보여주었습니다. 대처를 보여주었는데 when a minority language loses domains입니다. 원래 domain이 범위라는 뜻이거든요. 세력범위, 여기서 이제 언어에 대한 세력범위인데 소수민족의 언어가 그 언어에 대한 세력 범위를 잃어버리게 될 때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수민족의 언어가 세력 범위를 잃어버리게 될 때 이것은,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은
will lead to 뭐로 이어질 거냐면 pressure, 압박으로 이어질 거래요. on the minority population이잖아. 소수민족의 사람들에게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어 사멸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점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언어 사용의 세력 범위가 줄어들고 그 세력 범위조차도 잃어버리면은 그 소수민족 사람들에게 압박이 있겠죠. 다른 언어를 선택하라. 우리가 일제치하에서도 마찬가지잖아. 한국어를 말살시키려고 일본 애들이 정말 별 지랄 발광을 다 들었죠. 근데 우리는 한국어를 지켜냈죠. 물론 한국어를 안 쓰고 일본어를 쓴 사람도 많았겠지만은 뭐 그것을 떠올리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a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language of the minority group이죠. 소수민족 집단의 그 언어를 향한 부정적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원래의 언어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is likely to develop이죠. 이때 develop은 발달시키다 보다 생겨나다,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생겨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부정적 태도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언어가 점점 세력범위 잃어가니까. 그리고 at one time, 어느 시점에서 소수민족 집단은 will abandon their own language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자신의 언어를 버리겠죠. 포기하겠죠. 그리고 shift 이동을 합니다. to the majority language, 좀 힘이 센 파워 있는 다수민족 언어로 자기들의 방향을 틀어버리겠죠. 그렇죠. 전환을 해버린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minority language, 소수민족 집단 언어를 향한 부정적 그 태도는 위에는 negative, 그 부정적 태도는 may next lead to parents no longer transmitting their own language인데 여기서 to가 전치사고 transmitting이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parents는 동명사의 의미상조예요. 그래서 그리고 transmit A to B 하면 A를 B에 전수해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소수민족 집단의 언어를 향한 그 부정적 태도가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앞에서 그들 자신의 언어를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수민족 언어로 전환한다 했으니까 이 부정적 태도가 그 다음에 그 소수민족에 있는 부모님들이 그들 자신이 쓰는 원래의 언어 모국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전수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후손들은 뭐야? 원래 자기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쓰는 언어를 모르겠죠. 배우질 않았으니까. 전수가 안 되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언어를 잃으면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말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맞는지는 내가 정확히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the language will then 그러고 난 뒤에 그 언어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쓰질 않으니까 후손들이 그 언어를 전수 못 받아서 쓰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쓰이지 않게 되겠죠. will be out of use. 그 다음에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참. The negative attitude 그 부정적 태도는 not only 보돌 수 B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 not only 보돌 수 B에서는 B가 중심적인 내용이 되거든. 그 B의 포인트를 맞춰서 내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는 빈칸이 거기서 이제 도출되게 돼 있다고. 부정적 태도는 be related to는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 자, 소수민족 언어에도 관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수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더 문제라는 얘기죠. 왜?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도 사용자들이 가지거든. 그리고 language shift, 이때 언어의 전환이라는 것은 다수민족 언어로의 전환을 말해요. 이 의미를 잘 잡아야 돼. 다수민족 언어로의 전환은 뭐로 여겨질 수 있냐면은 하나의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어. 왜 언어를 다수민족 언어로 전환하느냐? For obtaining an identity that is positively evaluated.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정체성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정체성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서 여겨진다는 거지. 그래서 다수민족 언어로 전환하는 거야. 그리고 the minority members는 그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이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수민족 언어로 전환한 소수민족의 구성원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결과 대절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들이 have to 뭐뭐 해야 된다는 거야. 빈칸 their ethnic identity죠.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자기들이 보호하고 방어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하고 버려야 된단 말이겠지. 그래야만
사회적, 문화적으로 그 시대에 맞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체성을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자기들이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밑에 보기 보면 1번에 show, 보여주다, 2번 부정하다, 부인하다, 3번 형성하다, 4번, 5번은 외워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수능에서. uphold는 유지하다, reclaim은 되찾다거든. 여기서는 부정하다, 부인하다예요.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부인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그 사회에서 도태되고 적응하지 못하고 관로 밖으로 튕겨나가 버리니까. 그런 뜻이 된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첫 번째 문장이 왜 필자가 이 말을 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할 때는. 특히 빈칸 문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도입 부분에서는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민족의 언어 선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부터 쭉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까지는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생겨나는 부정적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수민족 언어가 세력을 잃게 되면, 즉 세력 범위를 잃게 되면 그것의 사용자에 대한 압박이 생기면서 소수민족 언어 사용자는 다수 집단의 언어로 자신의 언어를 전환하고 최종적으로 소수민족 언어는 사멸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냐? 부정적 태도가 민족적 정체성에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수 집단의 언어로의 전환을 선택한 언어 사용자는 그 사회 시대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고자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부정해야만 한다는 뼈아픈 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어쨌든 수능에서는 언어에 대한 거는 뭐 유아와 연결되든 언어와 음악과 연결되든 언어와 수학과 연결되든 간에 한 문제는 꼭 나올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배경 지식으로서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열공하시고 제가 계속 이번에는 수능 완성에 빈칸하고 거래 순서, 문장, 위치, 지문을 집중적으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항상 MJ 박무재 선생님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32번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2. Hospitalized clients who are fed nutrient mixtures through a vein often improve dramatically when they can finally eat food. Something in real food is important to health. But what is it? What does food offer that cannot be provided through a needle or a tube? Science has some partial explanations, some physical and some psychological. In the digestive tract, the stomach and intestine are dynamic, living organs, changing constantly in response to foods they receive, even to just the sight, aroma, and taste of food. When a person is fed through a vein, the digestive organs, like unused muscles, weaken and grow smaller. The digestive organs also release hormones in response to food, and these send messages to the brain that bring the eater a feeling of satisfaction. There, that was good. Now I'm full. Eating offers both physical and emotional comfort. Medical science now dictates that a person should be fed through a vein for as short a time as possible, and that real food taken by mouth should be reintroduced as early as possible. 32번 문법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hospitalized client, 2번 환자들이 선행사죠. 후가 주격 관계 대명사고 are fed, feed의 과거분사인데 공급받는다라고 해석하면 좀 부드러워요. 영양소 혼합물을 공급받는 2번 환자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improve는 자동사, 타동사, 병용이지만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고 극적으로 한 부사가 동사를 꾸밉니다. 다음에 네 번째 줄에 what, 이 what은 그 다음 줄에 대시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 역할을 하는데 해석할 때는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food가 주어고 offer이 제공하다는 타동사인데 이 뒤에 목적어가 what입니다. 근데 이 what이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를 이끌고 다닙니다. 이 문장 구조에서는. 근데 이제
의문 대명사니까 앞으로 튀어나가죠.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가 떨어진 거고 that 다음에 cannot be provided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pp 수동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partial explanations 부분적인 설명들인데 다음 줄에 보면 some 다음에 partial explanations와 and 다음에 some 다음에 partial explanations가 생략되었습니다. 해석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석하시면 되고 다음에 the stomach부터 living organs까지가 주절이에요. 그 다음 콤마 보이죠? 다음 ing 현재 분사로서 지속적으로 하는 부사에서 수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in response to 뭐뭐에 반응하여 뭐뭐에 대응하여라는 뜻인데 이 to의 목적어가 the who인데 뒤에 they receive라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아요. 선행사기 때문에 receiver가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the who가 선행사가 된 거죠. 그리고 2번 다음에 to도 in response to에 연결되는 to입니다. 다음 when a person is fed 사람이 정맥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이런 의미죠. 수동태고 그 다음 like는 전치사죠. 그리고 the digestive organs에 대한 동사가 weaken 자동사 grow는 점점점 뭐뭐시다라는 이형식 자동사.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이거. 메시지가 선행사인데 대시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와 선행사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죠. 이럴 때 선행사가 지금 복수예요. 그래서 bring s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능에서는 조심해야 돼. 주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주격관계대명사와 떨어져 있을 때 그 동사 수위치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bring은 사행식 동사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는 구조. 그 다음 1인은 동명사 주어로서 O 플러스 S가 붙어요. 다음 both A and B 구조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dictate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지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절이 목적어절인데 이 문장 구조는 대절이 2개 나와요. 대절 그 다음 밑에 and 다음에 대절 나오죠. 자, 처음에 대절 속에서 should be fed라는 조동사 be 플러스 pp 수동 형태가 나와 있고 두 번째 대절에서 여기서 real food 이 주어죠. 실제 음식이죠. take는 pp입니다. 그죠? 그래서 입으로 섭취되는 실제 음식이 should be blank입니다. 정답은 지금 1번 나와 있거든요. reintroduced as early as possible. 가능한 한 일찍, 가능한 한 빨리 재도입되어야 한다. 라고 지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살펴봤고, 까다롭진 않죠. 한두 개 정도 조심할 것만 있어요. 내용이 쉽습니다. 이 지문은. 자,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 들어갑시다. 이 지문은 대조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읽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적어놨는 artery, 동맥이라는 단어인데 본문 두째 줄에 vein, 정맥이 나오죠. 그리고 과거에 모의고사도 이 단어는 나오거든요. 그 정맥과 동맥은 외워둬야 됩니다. The main artery는 대동맥, the main vein은 대정맥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정맥을 통해서 영양소 혼합물을 공급받는 입원 환자들은 종종 급격하게 개선됩니다. 좋아집니다. 뭐 할 때 그 환자들이 마침내 실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급격하게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딱 대조 방식이죠. 정맥을 통해서 영양소 공급을 받는 환자들은 호수라든가 어떤 튜브라든가 주사바늘 가지고 영양을 공급받고 실제 음식은 입으로 씹어서 먹잖아요. 이게 대조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읽어보면서 우리는 빈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Something in real food is important to health. 실제 음식 속에 뭔가가 건강에 중요하다. 실제 음식 속에 있는 이 something은 영양 속에 있죠. 이런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 그러나 그게 뭘까? What does food offer that cannot be provided through a needle or a tube입니다. needle는 주사 바늘이고 튜브는 그냥 튜브라고 하죠. 주사 바늘이나
튜버를 통해서 제공될 수 없는 무엇을 음식이 제공하느냐. 즉 음식이 주사바늘이나 튜버를 통해서 제공될 수 없는 무엇을 제공하느냐. 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먹었을 때, 실제 음식을 먹었을 때 급격히 몸이 개선되고 향상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은 has some partial explanation. 과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인 또는 몇 가지 부분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some physical, 즉 some partial explanation is physical이거든. 몇몇 부분적인 설명들은 신체적인 부분이야. 이게 하나죠. 신체적인 부분 하나. 그 다음 몇몇 부분적인 설명은 심리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실제 음식, 신체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이죠. In the digestive tract, 소화관입니다. digestive tract은 외워놔야 돼요. 소화관에서 the stomach, 위와 and intestine, 장이 다이내믹, 역동적이라는 거죠.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음식이 들어가면. 그리고 살아있는 장기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해. In response to the foods they receive. 이 소화관이, 즉 소화관, 즉 위와 장이 받는 그런 음식에 반응해서 지속적으로 변해. 심지어 just the sight, 어떤 음식의 모습, 어로마, 향, taste of food, 음식의 맛, 이런 거에도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When a person is fed through a vein이죠. 정맥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는 사람, 즉 사람이 정맥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소화기관은 like unused muscle, 사용되지 않는 근육처럼 약해지죠. 그냥 영양소만 쭉 들어가니까. 그리고 growth물, 더 작아진다는 거죠. 음식의 어떤 양에 따라서 소화기관이 커졌다가 작아졌다는데 일정량의 어떤 영양소만 주사바늘이나 또는 튜브를 통해서 공급이 되면 이건 양이 적기 때문에 더 작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실히 느끼는 게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님이나 할아버지들이 튜브라든가 주사바늘 영양 공급을 받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이 내용이 잘 이해됩니다. The digestive organs also release hormones in response to food입니다. 그 소화기관들은 또한이죠.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앞에서는 지금 더 약화되고 더 작아진다는 신체적 부분에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호르몬을 방출하는 거예요. In response to 음식에 대응하여 반응하여서 호르몬을 방출한다는 거죠. 이거는 좀 더 심리적 부분이죠. 그리고 이 호르몬들은 메시지를 보내 뇌에다가.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a feeling of satisfaction,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게 심리적 부분이죠. 이제 이해가죠? There, that was good. 그거 봐라. 그거 좋았잖아. 괜찮았잖아. 난 지금 배가 불러. 이런 심리적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Eating offers,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offers both physical and emotional comfort입니다. 신체적인 안락함 그리고 정서적인 안락함 둘 다를 제공합니다. Medical Science, 의학 또는 의학계는 지금 대처를 지시하고 있어요. 사람은, 여기 사람 환자겠죠.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동안 as a short time, as 형용사 부정관사 명사거든요.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동안 정맥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그리고 대처죠. 대조 방식입니다. Real food taken by mouth, 입에 의해서 섭취된 실제 음식은 should be, 뭐뭐 해야 된다죠? 지금 1번에 reintroduced, 재도입되어져야 된다. as ear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재도입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빨리 음식을 이제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환자가 빨리 회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상황에 따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의사분들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래요. 이게. 자, 그럼 보기에 2, 3, 4가 왜 답이 안 되는지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장에 가서는 정답과 오답을 가려낼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도 필요하거든.
그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replaced by nutrient mixtures immediately. 영양소 혼합물에 의해서 즉시 대체되어져야 된다. 영양소 혼합물에서 이건 아니죠, 지금. 실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3번 공급되어져야 돼. 점차적으로. 정서적 안정에 공급이 점차적으로 아니죠. 빨리니까 early, rapidly 뭐 이런 단어가 좋겠죠. 그 다음에 chew the soil. 천천히 씹는다. 꼭꼭 씹는다는. 꼭꼭 씹어야 돼. 천천히 씹어야 돼. 씹어져야 된다는 거죠. so는 소댓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소댓했는데 보통 대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쉽게 씹어질 수 있도록, 씹혀질 수 있도록 천천히 씹어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 다음 reduced. 줄어들어야 됩니다. 입에 의해서 그 섭취되는 실제 음식이 줄어들어야 돼. 뭐 할 때까지? 소화기관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을 할 때까지 줄어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입원한 환자가 직접 섭취하는 음식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그 영양분으로 공급되는 거하고 실제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먹는 거와의 어떤 차이, 그런 부분을 대조의 논리 구조로 이거를 전개했습니다. 자, 우리는 32번 빈칸 문제 살펴봤고 또 33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33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3. The process of visual storytelling, whether the medium is a comic strip, cartoon, or motion picture, involves juxtaposing images that have no real meaning by themselves, but have a greater meaning when placed with a series of other images. Take, for example, the following shot. A young man runs down the sidewalk in busy New York City. This shot by itself means nothing. We cannot tell to what or from what he is running or even why he is running. If we take a completely unrelated shot and edit it either before or after the shot of the young man running, it will give added meaning to the shot. For example, let's edit a shot of a dog running before the shot of the man running. Even though the dog and the man do not appear in the same frame, the audience will automatically associate the two shots together and assume that the dog is chasing the man.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33번 지문을 문법을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whether부터 쭉 이어져서 세 번째 줄 첫 단어 picture까지가 양보부사절입니다. whether A or B 구조죠. 양보부사절이고 첫째 줄에서 process가 문장이 주어고 세 번째 줄에 involves가 동사로서 타동사입니다. 뭐뭐를 포함하다. 그런데 involve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involve ing 외워두세요. 그리고 juxtapose는 나란히 놓다, 병렬하다라는 뜻입니다. 각주에 있습니다. 밑에. 근데 이 단어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 juxtapose, 나란히 놓다, 병렬하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선행사인데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이미지가 복수죠. 이게 복수입니다. 이건 지우죠. 자, 복수입니다. 그래서 have가 되고 밑에 but 다음에 have, 동사의 병렬 구조죠. 그리고 여기 형광펜을 표시를 해놨죠. 이미지가 복수인데 여기 보면 다음 줄에 when pp죠. 뭐뭐 될 때란 뜻인데 놓여질 때 이런 뜻이죠. 여기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이때 생략된 단어가 they are인데 이 they가 가리키는 게 이미지입니다. 이건 해석상 잘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행사가 복수니까 제귀대명사도 by themselves란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란 뜻입니다. 단독으로. 그 다음에 when ing, when pp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구별하고
when ing는 뭐뭐 할 때, when pp는 뭐뭐 될 때. 기억하시고, 그 다음 other 다음에는 복수명사 옵니다. another 다음에는 단수명사인데 other 다음에는 복수명사 옵니다.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쭉 내려가서 this shot 단수죠. by itself 그 자체로는 이건 by 플러스 제기대명사가 단수입니다. itself 그 자체로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ell 단어 이 tell 단어는 원래 말하다 뜻인데 cannot하고 연결되면 알 수 없다, 구별할 수 없다, 즉 알다 구별하다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ell이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간접 의문문 어순인데 to what, from what 주어동사, or 다음에 why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동사 간접 의문문 구조죠. 간접 의문문이 두 개 나왔죠. or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로 to what 무엇으로 무엇을 향해 라고 해석해야 되고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해석할 때 정리를 합니다. 다시 다음에 if부터 쭉 가서 다음 줄에 running까지가 조건 부사절입니다. 조건 부사절이고 그리고 it이라는 단어는 주절이 it will인데 이때 it 자리에 which를 쓰면 안 됩니다. 주절의 주어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 없고 명사나 대명사 뭐 또는 주가 될 수 있는 동명사나 부정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는 위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문법 문제 낼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either A or B 상관 접속사가 지금 보이죠. 그리고 다음 줄에 running은 현재 분사로서 그 젊은 남성을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형광펜 칠하는 부분은 의미가 같기 때문에 빈칸 정답을 뽑아낼 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해석할 때 다시 다룹니다. 그리고 running은 현재 분사로서 걔를 수식하죠. 그리고 다음 줄에도 running이 바로 위쪽 끝에 the man을 수식합니다. 현재 분사로서.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맨 밑에 보면 assume은 무엇을 가정하다, 추정하다는 타동사지요. that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에 되는 문장이 완전한 거는 뭐 수십 번 들었죠. that과 what은 구별해야 됩니다.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 that은 접속사면 완전한 문장.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걸 정리를 끝내고 해석으로 넘어갑시다. 33번 지문은 글의 구조는 인과관계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그리고 빈칸이 맨 끝에 있죠. 자, 빈칸이 맨 끝에 있는데 이 문제는 단서가 확실해요. 왜냐하면 뒤에 end 있죠. 제가 별표 쳐놨죠. 일단은 나도 이 문제를 풀어봤지만 end를 보고 답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end는 앞과 뒤가 뉘앙스가 똑같아요. 그럼 뒤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assume은 가정하다, 추정하다죠. 그 걔가 그 남자를 뒤쫓아가고 있다라고 가정한다죠. 그 걔가 그 남자를 뒤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걔와 남자는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를 생각하시는데 일단 정답 보시면은 밑에 보기를 한번 볼게요. Be diverted by the camera's impressive movement입니다. 그 카메라의 인상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divert란 단어. 이 단어는 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답니다. 그럼 카메라 인상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주의나 관심이 돌려진다? 관객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는. 그죠? 지금 연관지어서 자기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걔가 그 남자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연관지어야 되는데 관심을 돌려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inevitably. 이 수구도, 이 단어도 꼭 외워야 됩니다. 수능장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불가피하게. 자, wait for는 기다리는데, 여기서 문법적 특징 하나 설명할게요. wait for 다음에 의미상주어가 나옵니다. for 의미상주어가 그럼 to 부정사예요. 물론 wait는 to 부정사와 친숙합니다. 그런데 wait for 의미상주 to 부정사 이런 구조를 챙겨두세요.
캐릭터는 등장인물이죠.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불가피하게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분명히 뒤에 걔가 그 남자를 쫓아가는데 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 번째, 이거는 무시한다. The real incident, 실제적 사건인데 그들이 보고 있는 실제적 사건을 무시한다. 뷰가 타동사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실제적 사건의 선행사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실제적 사건을 무시한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네 번째는 automatically, 이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ssociate, 관련 짓다죠. 그 두 개의 샷입니다. 이때 together는 함께죠. 본문에 나왔던 juxtapose, 나란히 놓다, 이 단어의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juxtapose, 병렬하다, 나란히 놓다. 이는 함께라는 단어가 이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답 맞추기가 쉬워요. 그럼 두 개의 샷은 뭡니까? 개의 샷하고 그 남성의 샷이거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함께 연관지니까. 그 다음에 quickly, 빠르게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들 둘 다 해서 말도 안 되죠. 흥미를 잃어버리면 그걸 가정하고 추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인데 나는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처음 해보겠습니다. 첫 줄에 The process of visual storytelling이죠.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그 과정이죠. 과정. 자, 매체가 연재 만화든 그냥 만화든 또는 모션 픽처, 영화든 간에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그 과정은 포함한다. 이미지를 나란히 놓는 걸 포함해. 하나의 이미지가 나오고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오고 이렇게 나란히 놓는 걸 포함한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 이해를 할 거 아니야.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have no real meaning by themselves. 단독으로는 그 이미지들이 단독으로는 따로따로 단독으로는 실질적 이미지를 가지지 않아. 그러나 그 다음에 a series of 일련의 다른 이미지와 함께 놓여질 때는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이미지를 같이 놨을 때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이미지를 나란히 놓는 걸 포함한다. 이게 바로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과정이다.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첫 번째 문장을 읽고 해석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도 꼭 명심하세요. 첫 번째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 take for example the following shot인데 이 shot은 촬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의 사진, 한 장면, 한 화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following 다음에 샷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한 남자가 비지 붐비는 또는 복잡한 뉴욕시에서 인도를 따라서 달리고 있어. 이런 장면이 있어. 이런 사진이 있다고. 근데 이 사진이 또는 이 장면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그 사람이 왜 달리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알 수 없다. 구별할 수 없다. 그 남자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으로부터 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왜 그가 달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한 장면 가지고 모르잖아. 이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서 달리기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이 사람이 경찰이라고 가정해서 도둑놈을 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뒤에 뭐 나쁜 일을 해가지고 뒤에 잡으러 오는데 자기가 도망을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 만약에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주는 거죠. 만약에는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unrelated, 관련이 없는 샷을 가지고 와서 그 샷을 either before or after the shot of the young man running이죠. 달리고 있는 그 남자의 샷 앞에 또는 뒤에 그것을 편집을 한다면은 그러면 두 개의 샷이 딱 붙어 있죠. 나란히 돼 있죠. 적스토포즈 되잖아. 그러면 그것은 줄 것이다. 추가된 의미를 그 샷에다가 추가된 의미를 줘. 아, 그러면 왜 이 남자가 달리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죠.
Let's edit the shot of a dog running before the shot of a man running입니다. 달리고 있는 그 남자의 샷 앞에 달리고 있는 한 마리의 개의 샷을 편집을 해보자.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두 개를 연관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문장을 볼 때 2번 동원의 양보부사절은 우리가 깔아주는 내용이야. 주절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깔아주는 내용이거든. 자, 비록 개와 그 남자가 똑같은 프레임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왜? 하나의 장면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프레임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객은 어떻게 됩니까? 빈칸을 놔두고 뒤에 보세요. 관객은 가정을 하죠. 아, 그 개가 그 남자를 뒤쫓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가정하는 거야. 그건 뭐냐? 관객이 그 두 개의 화면을 함께 연관지어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 두 개의 샷을 함께 나란히 관련짓고 연관짓는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together라는 단어가 적스토포즈와 뉘앙스가 같다고 보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푸는 스킬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전교 1등급 애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빈칸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빈칸이 약한 학생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걸 또 한번 이 지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운 지문은 아니지만 시각적 스토리텔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뭐 난이도는 중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에 34번을 해석을 해보러 넘어가야 되겠죠. 수능 완성 이외에 34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4. Demarcations among groups are formed as we develop our own personal identities, distinct from our families and neighbors. Such groups are usually established first by proximity, but they are reinforced through regular interaction. Our lives become intertwined with the people with whom we repeatedly associate. Official groups of which we are members, or to which we turn for support, are places where we may also form more intimate connections. Work groups are officially created by the fact that members all work together. But within that group, a smaller group of coworkers who regularly lunch together, for instance, may form. These groups probably share actual or virtual proximity, but may be created primarily through shared experiences that establish common values, behaviors, and attitudes. They may form because members share a common interest or come together to fulfill a particular purpose. 34번 문법 설명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form이라는 단어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겸용으로 쓰입니다. 이 지문 안에서는 form이 자동사와 타동사 다 쓰입니다. 여기서는 수동태가 가능한 타동사죠. 이따가 자동사도 봅니다. 다음 as는 접속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뭐 할 때라는 when의 개념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뭐뭐 하면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distinct from 수능까지 들고 가야 될 단어죠. 무엇과 구별되는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수식합니다. 다음에 search는 명사와 굉장히 친숙합니다. 과거 EBS 책에도 search가 문법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다음에 be established by 수동태가 보이죠. 지금 중간에는 be 플러스 pp 사이에는 지금 부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좀 내려가서 빈칸 밑에 the people이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이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the people이고 이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associate라는 자동사와 연결됩니다. associate는 associate with로 쓰이면 자동사로서 뭐뭐가 어울리다고 associate A with B는 A를 B와 연관짓다, 관련짓다, 연상시키다 뜻이거든요.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associate가 자동사도 쓰이고 타동사도 쓰인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동사로
associate with 뭐뭐가 어울리다.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of 전치사 플러스 which 관계대명사인데 official groups 공식적인 집단 선행사가 되죠. which에. 그리고 to which에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주어 다음에 turn이라는 동사에 있죠. turn to는 뭐뭐에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o가 앞으로 빠져나왔죠. to which. 역시 which의 선행사는 official groups입니다. 다음 줄에 places, 장소라는 뜻의 선행사입니다. where는 관계 부사고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입니다. 이때 form, 타동사로 쓰였죠. 뒤에 더 친밀한 연관성, 연결이란 뜻으로서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re 다음에 부사하고 pp, created by 수동태죠. B 플러스 PP 사이에 부사가 들어간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다음 원래 수능문법의 예상문법으로서 동격 접속사 that 준비하라 그랬죠. The fact that that은 동격 접속사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다. 앞에 있는 명사는 추상명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small group of co-workers가 선행사가 되죠. 그리고 who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고 regularly 부사입니다. 동사 점심을 먹다는 동사를 꾸미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까지 다 수식 가능한 게 부사입니다. 다음에 다음 줄 첫 단어 form, 이게 자동사죠. 그래서 form은 자타동사 병용이다. 영어에서 웬만한 동사들은 자동사, 타동사 거의 병용입니다. 그러나 자동사만 특정하게 쓰는 동사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돼요. 오늘 아침 6시에도 1분 영문법 뽀개기에 자동사만 쓰는 동사 설명을 했는데 그게 정리도 또 해놨으니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1분 영문법 뽀개기 오늘 아침 올려놨는 거 한번 보세요. 9월 모의고사 지문을 응용해서 문법 문제를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maybe pp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pp죠. 조비 pp 많이 외웠죠. 수동태에서. 그리고 shared experiences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to fulfill 달성하기 위해서는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so as to 같은 거는 in order to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0.1초 만에 인식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간단히 살펴봤고 해석으로 넘어갑시다. 해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demarcation, 경계란 단어죠. among groups, 집단 사이의 경계는 are formed, 형성이 된다. as we develop our own personal identities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develop, 발전시켜 나가면서 뒤에 distinct from은 형용사가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수식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구별이 되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집단 간의 경계가 형성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족과도 나는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이죠. 그리고 이웃과도 하나의 서로 알고 지내는 사회적 집단이야. 그럼 이 이외에 내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거든. 그럼 사회에서 친구 집단도 있을 것이고 회사 동료 집단도 있을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하는 집단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죠. 그럼 그 집단 간의 경계가 딱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 집단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하는 정도도 다른 거고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치 그룹스, 그러한 집단들은 연결되죠.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문장의 의미의 연결성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한 집단들은 usually, 보통 proximity, 이 단어는 수능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근접성에 의해서, 처음에는 근접성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근접성에 의해서 형성이 돼. 처음에는 알게 됐다가 좀 더 깊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데 빈칸 뒤의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빈칸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하게 써야 돼요. Our lives, 우리의 삶은 become intertwined. intertwine이 엮다거든. 얽히게 하다거든. 그럼 이 얽혀 있게 된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지. 누구와 with people with whom we repeatedly associate. 이때 중요한 수가 하나 나오죠. associate with는 자동사로서 뭐뭐와 어울리다거든.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과 얽혀 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와 뭐 1년에, 2년에, 5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건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관계에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과 얽히게 된다는 건 그만큼 자주 만나는 사람과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이겠지. 그럼 이거와 가장 가까운 답을 찾으면은 지금 미리 정답 적어놨지만 보기 내려갑니다. 1번에 다양한 관점이죠. perspective 외우세요. 관점. 인위치는 풍부하게 하다거든. 그들의 역동성. 다양한 관점들이 그들의 역동성을 풍부하게 한다. 역동성이란 건 여기서는 의미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과 변화가 있겠지. 그걸 대처하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해주겠죠. 이런 게 역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은 그들의 역동성을 풍부하게 한다. 좀 내용이 그렇죠.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어울리는 사람과 얽혀 있다. 이런 말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they are reinforced. reinforce는 강화시키다거든. 강화시키는 건 더욱더 탄탄하게 다져나간다는 건데 규칙적인 상호작용, 정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이 강화된다. 여기서 they는 그러한 집단들이 강화된다는 거야. 이게 정답이겠죠. 왜냐하면 1번처럼 그러한 집단들은 diverse perspective enrich their dynamics. 다양한 관점들이 그들의 역동성을 풍부하게 한다. 좀 내용이 맞지가 않죠. repeated emotional conflicts often break them up이니까 반복된 정서적, 감정적 갈등들이 종종 그들을 해체하고 와해시킨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어떤 상호작용도 했다는 말이 없으면서 해체한다, 와해된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들 대부분은 경험한다. 지속적인 어떤 멤버, 재편성, 턴오버는 바꾸어 나간다는 건데 처음 만나갖고 알지도 못하면서 뭘 바꾼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다음에 communication barriers within them. 그들 안에 있는 소통의 장벽들은 협업을 방해한다.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소통이 된다 안 된다 느끼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되죠? 1번도 역시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2번이 그들은 정기적인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말이 맞는 거지. 다시 올라가 봅시다. 처음에 그러한 집단들은 보통 처음에는 근접성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정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화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과 얽혀 있게 된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지. 그러면서 우리가 구성원인 또는 우리가 지원을 위해서 의지하는 official groups가 되겠죠. 공식적 집단이죠. 공식적인 그런 집단들은 our place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또한 더 친밀한 관계나 관련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야.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성원에 대해서 소속돼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지. 공식적 집단들이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월크 그룹스는 일을 함께하는 집단들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죠. 어떤 사실에 의해서 그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일을 한다는 거죠. 함께 일을 하겠죠.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원이라면. 그러나 그 집단 안에서 a smaller group of coworker, 더 작은 소그룹 집단들이겠죠. 동료들. 근데 규칙적으로 함께 점심때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서로 고민도 공유하고 해결책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함께 점심을 먹는 더 작은 집단 동료들, 맞죠? 이런 것이 결국에는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큰 집단 속에 또 자기가 더 친밀한 작은 집단이 있죠. 왜냐하면 그냥 회사 안에서도 지나가면서 눈인사로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회사 안에서 아침이나 오후나 두세 번씩 만나면서 잠깐 대화를 하면서도 서로 커피도 마시고 담소 나오는 그런 소그룹 집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러한 집단들은 아마도 실제적인, 그리고 가상적인, 여기서 벌추라는 것은 인터넷, 즉 SNS,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또는 가상적인 근접성을 공유를 해요. 실제로도 상호작용하고, 인터넷 들어가서도 상호작용하고. 그러나 주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절이죠. 뒤에부터 갑니다. 공동의 가치, 행동, 태도를 확립하는 공유된 경험들을 통해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냥 핵심적이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려면 가치관의 공통적인 게 있어야 되고 또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 그것도 공유해서 이걸 통해서 형성된다. 자, 그것들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구성원들이 공통의 어떤 관심사, 인트레스트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come together이죠. 함께 모이기 때문에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끝에 두 문장은 관련성이 아주 깊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처음에는 근접성에서 만났다가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만남, 관계가 강화되고 결국 이거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소그룹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자주 어울리는 사람과 서로 얽히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34번 고난도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2분 안에 풀려면 독해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늘 강조하지만 정확하게 빠르게 해야 돼요. 무조건 뭐 지금 수능이 가까워진다고 편법적인 기술로 뭐 2등급 맞을 수 있다, 1등급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맹신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공부를 꾸준히 성실하게 수능 전날까지도 게을리하지 말고 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듣기. 관리하세요.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단어 관리 매일 해야 돼. 수능 전날까지 단어 관리 매일 해야 돼. 특히 수능에 중요한 단어,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어려운 단어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건강 관리하고 감기 걸리지 말고 알겠죠?